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번 주에는 경우의 수 파트에 대해서 원격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원격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못 듣는 반들도 있을 수 있어요. 3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하루하루 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모든 수업이 하루에 한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자동스럽게 우리가 그 이후에 원격 수업 끝나고도 거꾸로 수업에 있어서 그 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경우의 수 중에서도 합의 법칙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자, 합의 법칙이란 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여기 개념 열기 한번 봅시다. 개념 열기 보면 1번 미술관으로 가는 버스의 노선수를 구하라 했죠. 뭘까요? 29번도 있고 83번, 132번 있죠? 3개네요. 지하철의 노선수는요? 1호선, 2호선 2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술관으로 가는 버스 또는 지하철의 노선수를 모두 구하시오. 이거 뭐죠? 또는이니까 버스 타도 되고 지하철도 타도 되니까 그 수를 모두 다 구해달라. 그럼 뭘까요? 당연히 3 더하기 2에서 5가 되겠죠? 그쵸? 밑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굳이 우리가 이제 뭔가의 개념으로서 얘기를 해주려고 여기다가 합의 법칙이라는 말을 이용할 거예요. 합의 법칙이란 게 뭐냐면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전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합한 것과 같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말을 뭔가 대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의 법칙이란 걸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뭐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들을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A, B로 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A의 그리고 B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똑같은 사건이 없어야 된다. 겹치는 사건이 없어야 된다. 즉 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그 두 개를 더한 거였죠, 각각을.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를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앞으로 곱의 법칙도 배울 건데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풀이 과정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의 답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절대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지 합의 법칙이라고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자, 예제 1번을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x와 y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둘이 더했을 때 적어도 다 2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x는 1인 경우가 있었겠죠. 그죠? 그럼 y는 뭐부터 시작하죠? 1. 그 다음에 또 뭐도 돼요? 2도 되죠. 자, x가 2일 때는요, y가 1밖에 없죠. 2가 되는 순간 더하면 4가 넘잖아요. 그쵸? 자, x는 3이면 어떤가요? 이미 y는 자연수인데 x가 3이면은 y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자연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죠? x가 1이고 y가 1, x가 1이고 y가 2, x가 2고 y가 1.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 1번을 풀어봅시다. 자, 1, 2, 3, 4가 각각 적힌 카드 4장이 있다. 이 중에서 2장을 뽑겠다. 근데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여러분, 홀수 짝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배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일단 2장을 뽑겠다 했죠?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거거든? 자, 그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려놔요. 자, 그러면 1, 2, 3, 4 중에서 홀수를 만들려면 요 끝자리가 1이 되거나 3이 돼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째 자리 자연수는 누가 올 수 있나요? 2장을 뽑겠다 했죠? 자, 이미 1이 뽑혔어. 그럼 여기에 남는 건 뭐죠? 2, 3, 4가 올 수 있죠. 자, 여기 3이 왔으면 1, 2, 4만 올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21, 31, 41, 13, 23, 43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총 몇 개죠? 6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뭐 합의 법칙을 이용했나요? 이용하지 않았죠. 내가 합의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문제 풀 때.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아까 이름 붙인 그 합의 법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자, 1일 때 요 앞에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얘네가 각각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죠. 저 경우들이. 그러니까 20일, 30일, 40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그냥 더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올 수 있는 6가지들이 다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6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 더해서. 그쵸? 근데 이게 뭐 완전 논리적인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풀 때 나 경우의 수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셀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합의 법칙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또. 자, 문제 2번은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뭐 1 이하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사위에 수가 있고 두 번째 주사위에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사위에서 만약에 1이 나왔다라면 두 번째 주사위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2밖에 없겠죠. 또 2밖에 없는 게 맞나요? 1 이하가 되고 싶으니까 정확히는 이제 1 빼기 1도 0이잖아요. 이것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도 되겠네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주사위에서 만약 2가 나왔다면 두 번째 주사위에서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1이 올 수도 있고요. 2가 올 수도 있고요. 3이 올 수도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첫 번째 주사위에서 3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사위에서는 2가 나와야지 저 조건이 성립하고요. 3이 나와야 되고 또 4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감이 올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사위에서 4가 나왔으면요. 3이 올 수도 있고요.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주에서 5가 나왔다면 4가 올 수 있고요. 5가 올 수 있고요. 6이 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6까지 왔다면 5가 될 수 있고 6까지밖에 없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세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얘네가 각각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총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6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합의 법칙에 대해서는 다 배워봤는데요. 합의 법칙은 정리를 하자면 대단한 게 없다. 그냥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놓은 말인 것 뿐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을 거다. 더불어 다음 시간에 배우는 곱의 법칙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전해주고 싶고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문제가 1번, 2번, 예제 1번 있죠? 요 세 개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변형시켜서 풀이까지 정리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세 개죠?
얘네를 각각을 문제를 조금씩만 변형시키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런 게 되겠네요. 자, 숫자가 1, 2, 3, 4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하나를 더 늘리던가. 근데 이 숫자는 변함없게 유지하면서 1, 3, 4, 2, 1, 3, 4, 5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됩니다. 좀 의미 있는 변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핵심은 변하지 않으면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문제를 과제로 제출을 해야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좋고요. 그렇게라도 올린다면 이제 출석 확인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나중에 학습 포트폴리오 점수에도 반영할 예정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꼭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오후 4시 반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했어요.